살고 싶고 사고 싶은 부동산 사부TV 벤더입니다. 벌써 이제 6월 2주차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하고 있고요. 오늘의 주요 내용은요. 고양 은평선 9호선 4단계 동탄 인덕은 중단되나 이래 가지고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8일자 국토부 보도자료입니다. 고양 은평선 강동 하남 남양주선 본격 추진 기본계획 수립 착수 3기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의 전망하고 창릉지구 왕숙지구 광역교통 개선 대책 일환으로 고양 은평선 강동 하남 남양주선 광역교통 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고양 은평선은 도시철도 6호선 세전역을 출발해서 창녕 신도시 고양시청까지 이르는 13.9km, 사업비는 한 1조 4천억 정도를 연결하는 광역철도 사업으로 보고 있고요. 서울 도시철도 3호선, 6호선, GTX A 노선과 연계한다는 내용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남 남양주선 9호선 4단계 건설 사업의 연장 사업으로 강동구 하남시 미사지구 왕숙지구 진접 2지구까지 한 18.1km 정도 되는 총사업비 2조 1천억 원 연결하는 사업이다. 왕숙 신도시 경의중앙선 경춘선 GTX-P 진접선과 환승체계 구축으로 동북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국토부 2023년 하반기에 내년이죠. 내년 하반기에 기본계획은 통상 한 1년 정도 과업을 진행을 합니다. 기본계획 수립 사업 시행자를 일단 경기도로 해놨고요. 그 다음에 승인은 대광이, 그 다음에 기본 및 실설계 경기도, 그 다음에 사업계획 수립 승인 대광이, 착공 개통.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고양 은평선이고요. 여기가 서부선과의 연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현재 고양시청은 이제 이전을 앞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는 이렇게 창릉지구 상당히 부지가 크고 제가 3기 신도시 중에서 가장 주목하는 두 개 사업 중에 하나가 저는 교산과 창릉 여러 의미가 있다라고 좀 우선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창릉을 하나, 둘, 세 개 정도. 그 다음에 여기 보이지 않지만 향동지구라고 있습니다. 향동지구를 거쳐서 세전역으로 넘어가는 이 라인. 그 다음에 여기 화정지구, 그 다음에 대곡역까지 연결되는 요 라인으로 고양 은평선을 기본 계획을 한번 수립하겠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9호선 4단계까지, 일단 4단계는 현재 지금 설계 정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직 착공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4단계 구간, 그러니까 고덕강일 지구까지 가는 거기에 있는 동명공원도 있고 이렇게 옆에 공원도 있고 옆에 또 미사 산업단지들도 좀 있고 지식사업센터나 이런 것들 위쪽으로 그래서 강동강일지구 1단계, 2단계, 3단계 요거 사업지구부터까지 연결되는 거 그게 9호선 4단계 구간인데요. 그 4단계 일환으로 제가 보기엔 5단계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미사지구, 그 다음에 여기는 왕숙 2지구, 그 다음에 왕숙 1지구, 그 다음에 여기 진접선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풍영역 예정이고요. 거기가 진접 2지구, 3기 신도시 진접 2지구와 연결된 풍양역, 풍양지구 이쪽과 연결하는 사업을 이제 남양주 연장 사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개에 대한 노선이 이제 계획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 오늘은 이렇게 보도 자료니까 그냥 간단히만 하고요. 사업에 대한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게 얘기를 하고요. 이게 시간이 그리 쉽게 그러니까 착착착 진행될 수 있는 사업들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좋게 보는 이유는 3기 신도시의 광역교통분담금, 그러니까 기반시설 비용이 있거든요. 그 공사비 중에 일부를 그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저는 그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과연 서부선과의 연계가 가능하겠냐? 그리 녹록지 않은 얘기다. 그리고 9호선 4단계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양주를
남양주 연장 구간을 얘기하는 것들은 다소 이른감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20년 기다린 동탄 인덕원선 수요 예측 진행 조사할까? 기사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인일보고요. 기재부 뭐죠? 동단 인덕원선 동인선 봅시다. 감사원이 수요 예측 재조사를 검토를 주문했다. 그 이유는 뭐냐? 동탄 트램선이 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사업을 좀 반영을 시켜놓고 보니까 경제성이 0.84, AHP가 0.46, 뭐 458. 그러면 타당성이 있는 거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전에 뭐 이런 식으로 검토했던 내용인데 그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런 것들을 반영시켜 보니까 이제 타당성이 좀 없다, 경제성이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기자분께서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아무튼 내용은 뭐 감사원에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한 거고 이제 기자분은 이제 그것들을 정리한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국토부가 이제 수요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타당성 제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 뭐 일부 또 빠져나갈 구멍을 좀 찾아내야겠죠. 경기도와 협의해서 재검토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협의 중이면서 뭐 일단은 이제 기자분께서 얘기한 거는 기재부 또한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걸 공감하고 있다. 1-109, 909 착공 단계에 올랐었고 나머지 공구는 실설계가 완료된 까닭이다. 변수는 총사업비 협의다. 기재비는 총사업비를 두고 지난 12월부터 관련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동단 인덕원 총사업비를 협의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요거 이제 제가 보는 좀 시각의 좀 차이는 뭐가 있냐면 일단은 요 109, 909는 현재 터키 사업관이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혹시라도 그 공정률에 따른 터키라고 하면 설계와 시공을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공정률이 한 3%, 4%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109나 909가 본착공에 들어갔다라고 저는 보진 않거든요. 원래 앞 단계는 설계 구간에 대한 어떤 진행률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요 앞에 뭐 101역이나 117역 뭐 이런 데는 뭐 지금 착공에 들어간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현장에서 제가 지난주까지만 갔을 때에도 동탄인덕원 선에 대한 실질적인 착공에 대한 현장의 모습은 단 1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착공에 올라섰다라고 하기는 다소 이른감이 있다.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혹시 방송을 보신 분들 중에 이게 착공을 해서 어딘가 지금 펜스를 쳐놓고 공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사업 지역이 있다라면 꼭 저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좀 참고해서 다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착공은 아직 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총사업비 협의다. 라고 하는 이제 진행 단계다. 설계가 다 끝나면 제일 마지막으로 하는 게 총사업비 협의와 이제 실설계 인허가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지금 총사업비 협의는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까지는 구체적이지로 않은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실시 계획 인가가 났느냐? 인가는 안 났습니다. 그럼 인가 나고 안 났고를 어떻게 확인하느냐? 보통 국토부에서 고시를 하지요.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합니다. 아니면 우리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116에 독재울 사거리에 있는 역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가 지금 독재울 사거리 부근입니다. 능동 467번지. 지금 여기가 지금 이 도로 밑으로 이렇게 철도가 가야 되거든요. 보통 실시계획 인가라는 의미는 이 지적도 상에 있는 이런 필지상에 통상적으로 이렇게 철도 부지라는 표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철도 부지라는 표현이. 근데 여기는 뭐 현재 그런 단계는 아니거든요. 뭐 앞뒤를 보더라도 아직 나와 있지 않고요. 그래서 그런 부지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실시계획 인가가 났다라고 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번상에서 좀 확인이 가능하고 지적도상에서 철도 부지가 선이 그어지면 그때부터는 개발 행위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그 전까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할 수도 있다. 원래는 정식적으로는 이렇게 공단에다가 여기다가 뭐 인가를 해줘도 되느냐, 개발 행위를 해줘도 되느냐라고 보통 이렇게 질의를 넣어서 여기는 장내 철도 부지로 편입될 예정이기 때문에 부지를 해주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답변서를 써줍니다. 네, 그러한지 않고 간혹
그냥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다 이제 없어져야 되는 상황인 거죠. 예,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좀 너무 깊은 얘기 같고요. 아무튼 아직까지는 지적도상의 토지 이용상에서 이런 실시 계획과 관련된 부지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어, 조금 더 조금 더 보면, 이렇고, 30% 이상 줄면 타당성 재조사를 진행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이 내용들을 보면서, 제가 예전에 몇 번씩 여러분들께, 시청자분들께 시청자분들은 잘 모를 수 있고, 제가 상당히 강의도 많이 하고, 이렇게 주변에 나가서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보통 이렇게 뭐 신문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얘기도 하고 그 중에 간혹 종종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면 경강선과 동탄인덕원선의 두 개의 비교 어떤 게 선이 더 중요하냐에 대한 얘기를 주로 했었고요. 그래서 왜 그게 중요한지 왜 그 노선이 중요한지 그래서 아무래도 그러니까 철도 라인은 특히 출퇴근이 중요한 거고, 그 출퇴근은 아무래도 서울 접근성이 유리해야 되고, 그 서울 접근성이 유리하려고, 그러니까 그 노선을 타고 가야 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동서축보다는 남북축, 서울로 이 노선을 타고 일단 들어와야 되는 사람들, 그분들의 수요가 더 강하다라고, 그리고 어떤 열차가 얼마나 자주 다니는지,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다. 그래, 그 노선이 살아있다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고, 상대적으로 경강선보다는 동탄인당선이 노선 자체는 의미가 크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통 신설선은 새롭게 노선을 그었고, 또 차량 계기 또한 새롭게 놓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걸 병행해서 써야 된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말이 쉽지 또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연장선을 하기에는 상대적으로 수월해요. 노선 길이도 짧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다른 차량 기지를 이용하면서 생각보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차량들을 같이 이용하고 추가적인 차량만 더 투입하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진행은 좀 더 빠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 두 가지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고, 노선 자체의 의미는 분명 동탄 인덕원선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경강선의 의미는 경강선이 뭐예요? 경기도와 강원도를 이어주는 선이 경강선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 시작점을 인천 송도역 맞죠? 경인중앙 수의분당선 인천 송도역 그리고 그 끝은 강릉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중간의 일부 구간 서측의 일부 구간만 선로가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국가의 입장에서 국가 예산 재정을 100% 투입하는 상황에서 이런 전체 구간 중에 일부만 빠져 있는 구간을 먼저 하고 싶어 할까요? 아니면 새로운 신설선을 먼저 놓고 싶어 할까요? 예, 이게 기간철도망에서 바라보면 상대적으로 진행에 대한 의미나 상황들은 아무래도 경강선이 좀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봤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만약에 동탄 인덕원선과 경강선이 같이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그 의미는 동탄 인덕원선이 크다라는 얘기고, 하지만 동탄 인덕원선은 신설선이다. 그거에 비하면 추가 연장선이 훨씬 더 진행하기는 수월하다. 그리고 국가에서 바라보면 그걸 좀 더 필요하다고 여길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관점 포인트 하나는 그거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신안산선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안산선이요, 실제 시설계를 거의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시설계 다 마무리했는데 갑자기 지금까지 유사한 상황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직까지는 실시 계획 인가를 하지 않았고 통사업 협연 과정에서 갑자기 민간 사업으로 민자 사업으로 검토를 좀 해야 되지 않냐라는 소리 나왔고 그러고 하나 둘 그렇게 넘어가더니 결국엔 2, 3년 있다가 민간 투자 사업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동탄 인덕원선도 신안산선의 어떤 이런 민간 사업 투자, 민자 사업에 대한 것들로 좀 끌고 가려는 이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는 거 아니냐. 그러면 여기서 말했던 기존의 동탄 트램이, 동탄 도시철도가 기존에는 없었던 새로운 계획이었냐? 그렇지 않거든요. 이전에 과거에는 있었고,
상당히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름대로 진행도 하고 있었고, 여러 검토를 했었고, 그럼 그때와 지금하고 상황은 달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 그때 왜 검토를 안 하고 지금 와서 이 문제 삼느냐? 이거는 말 그대로, 이 사업들을, 다른 방향으로 한번 돌려보려고 하는, 약간 좀, 어, 약간 좀 냄새가 나는 그런 느낌이 전 없지 않아 들었습니다. 또 이 기사를 보고, 이 내용들을 보고, 이거 잘하면 이거 민자로 가겠구나라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뭐 느낌은 한 10% 20% 정도밖에 아니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엉뚱한 얘기가 자꾸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에, 좀 복잡한 얘기고 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또 민자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관점. 두 번째 관점이고 세 번째 관점은 지금 이 동탄 인도건선하고 특히 여기 이제 101역의 인도건역, 이 GTX 신호선과의 어떤 환승역에 대한 중복이 있고요. 이 108역 수원 월드컵 경기장 역, 이 신분당선 광교오매실 라인과 정거장 이 폼을 같이 공사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계획으로 보면 따로따로 하면 이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한꺼번에 뚫고 한꺼번에 정거장 계획을 같이 하고 그런 차원의 일환에서 지금보다는 이렇게 한 1년, 2년을 좀 끌고 근데 그 시간을 끌기 위해 이거는 뭐 이것 때문에 끌 수 있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걔나 엄하게 동탄 트램을 이렇게 핑계 삼아 제가 보기엔 한 1, 2년 정도 그러니까 신호선에 대한 인덕원역에 대한 복합공정 그리고 108역 포매실 연장에 대한 이런 복합공정에 대한 것들을 감안해서 좀 의도적으로 끈 거 아닐까 라는 생각도 없지 않아 듭니다. 그래서 그 공사의 시간결과 좀 같이 가려는 의도 어차피 이 인덕원 농타는 국가 지정 사업이에요. 그런 생각도 좀 든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 관점 네 번째는 이게 지금 뭐 아까 뭐 관점 네 가지 네 번째라기보다는 이게 지금 그 일반 철도 사업에서 이렇게 기간 철도 사업망이 아니고 이렇게 일부 구간을 연결해서 재정을 투입한 사례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다 도시철도 사업으로 진행했거나 아니면 지하철 공사에서 하는 사업들이었지 국가가 이렇게 인덕원 농탄만 따로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나름의 예산에 대한 고민 이것도 분명히 있었을 거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올해 한 1,500억, 2,000억 사이 정도 이제 동탄 인덕원선에 대해 건설 예산을 배정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 예산이 반영됐다고 꼭 집행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집행을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재정에 대한 부담을 좀 느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상황적으로 어떤 민간 사업으로 넘기든 다른 형태의 방식으로 넘기든 이런 식의 느낌 아니면 이 재정에 대한 부분들이 솔직히 국가철도공단에서는 그리 서두르는 입장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 모든 사업을 한 번에 진행하면 나중에 별로 할 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약간의 텀을 두기 위한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좀 이 얘기가 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일단 좀 앞으로 진행되는 것들을 좀 지켜보는 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좀 깊게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7호선 청라 연장선 실 착공 이한 모든 준비 마쳤다. 6월 기초작업 및 방음 패스 설치 후 본격 공사. 그러니까 우리가 청라 지구잖아요. 청라 지구에 대한 사업 그리고 본격 공사. 그러니까 우리가 착공, 기공식, 착공식 같은 말이에요. 크게 보면 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실착공이에요. 실제 정거장, 실제 환기구나 이런 주요 그러니까 터널을 뚫기 위한 그러니까 밑에 좀
땅을 타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가서 기계도 놓고 장비도 놓고 사람도 들어가는 그런 중간중간에 공사 진입하는 구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구간들에 우선적으로 도로를 좀 막거나 펜스를 치고 파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파고 들어간다. 그런 것들이 노선에 보여야 돼요. 그게 본책공입니다. 하지만 기공식과 이런 착공식들은 되게 이렇게 화려하게 하지만 이런 실착공은 생각보다 되게 조용하게 하는 편이 많습니다. 아무튼 뭐 청라 연장선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 봐야 됩니다. 하지만 부동산의 가격과 착공과 영향은 줘요. 영향은 주지만 시장 상황들도 감안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제 착공되면 가격이 좀 더 올라가느냐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요. 상당수 가격은 반영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깊이 얘기를 해보고요. 강원도 대륙철도 초속 다진다. 강원도 춘천 속초 강릉대진 원주제천 도담 영천 원주제천 도담 영천 춘천 속초 뭐 동해 북부선 원주제천 1조 2천억 들여서 원주역에서 충북 제천역까지 44km 설치하는 거고 내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이다. 원주 제천, 제천역까지, 제천역까지, 원주 제천역까지 22년이니까 23년, 내년 말. 그리고 도담영천 2025년 3년 후 완공될 예정이다. 어디서? 서울 청량리 또는 수서역도 가능하겠죠. 어디? 부산 부전역까지 지금 중앙선을 이용하면 6시간이나 걸리는데 이걸 한 2시간 30분에서 3시간 사이로 단축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50%는 줄일 수 있다. 라는 얘기고요. 춘천 수초, 그다음에 강릉제진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들이 진행된다. 라는 얘기고요. 출근길, 여유 있는 출근길로 기존에 이렇게 된 걸 좀 초과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참고해서 보시고요. 국가교통안전 국민 의견을 수렴합니다. 뭐 6월 10일 날 뭐 이렇게 공청회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났으니까 뭐 이미 했겠죠. 뭐 안전 물론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방송을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